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제자 여러분. 1학년 1학기 13강 함수의 순서쌍과 좌표 세 번째 기본 개념 강의를 했죠. 세 번째 기본 개념 강의에서는 사분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일단 사분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부한 내용을 요약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 제자님들은 이제 좌표 평면이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좌표 평면이라는 것은 이제 X축, Y축을 포함한 4개의 평면을 얘기하고요. 왜 이런 좌표 평면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 좌표 평면을 얘기함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좌표 평면은 X축, Y축을 포함한 4개의 평면인데, 그 4개의 평면, 그러니까 X축하고 Y축을 제외해버리고, 그 4개의 평면을 사분면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분면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름 지어주겠다 이거예요.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그럼 이름 지어줄 때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름 지어줄까, 시계 방향으로 이름 지어줄까,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이렇게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어떤 사람 수를 보면 오른손잡이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를 쓰고 있죠. 오른손을 쓰고 있죠. 주된 손으로. 그랬을 때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우리가 오른손잡이들이 또 운동을 하든 예를 들어서 글씨를 쓰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때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제가 권투 선수라고 이렇게 해보면 오른손잡이들이 만약 권투를 할 때 시계 방향으로 싸워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권투를 할 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름 지어줬다. 요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그것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중요한 게 아니냐면 그렇게 하기로 정의한 거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름 지어주겠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시는 게 더 옳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을 제가 이름 지어줬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제1사분면에 X좌표, Y좌표의 부호, 제2사분면의 X좌표와 Y좌표의 부호, 제3사분면의 X좌표와 Y좌표의 부호, 제4사분면의 X좌표, Y좌표의 부호를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1사분면은 선생님이 X좌표, Y좌표가 둘 다 양수인 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사분면이 끝나면 바로 제3사분면, 3사분면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는 X좌표, Y좌표 둘 다 음음이라서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은 제1사분면은 양양, 제3사분면은 음음에서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은 공통점이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같습니다. 그러면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인데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은 공통점이 X축과 Y축의 부호가 다르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2사분면은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 되겠죠. 제4사분면은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 번만 앉아서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그 X좌표, Y좌표의 부호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어떤 이런 사분면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놓고 어떤 특정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얘기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좌표가 있는데 그 A라는 좌표의 순서쌍은 괄호 열고 A, 괄호 닫고 B, 괄호 열고 A, 컴마 B, 괄호 닫고인데 얘가 만약 제4사분면의 점이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A하고 B가 어떤 부호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이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라면 이그젠플로 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A가 양수고 B가 음수라고 했으면 그 예를 들어서 풀어버리세요. A는 2 이런 식으로 B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예를 들어줘가지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게 중학교 1학년에서는 보다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쉽게 잘 풀리면요 시간 되시면
그렇게 특정한 예를 듣지 않고 바로 문자로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왜 문자로 풀지 말고 특정한 예로 풀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어떤 이제 부호가 바뀌는 어떤 부등식 그런 것들을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서 특정한 예를 들고 풀라고 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사분면이 무엇인지를 좌표평면이 무엇인지 스스로 스피킹할 수 있어야 되고요. 좌표평면이 무엇인지 좌표평면이 그리고 사분면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이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분면에 X축, Y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표평면은 X축, Y축을 포함한 4개의 평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좌표평면은 X축, Y축하고 사분면을 합친 거고요. 사분면하고 사분면 안에 X축, Y축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자, 요 정도 얘기하고 마치겠고요. 선생님 얘기 듣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일찍 오셔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말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고 지식 배운 것을 자꾸 얘기하면서 자신의 지식으로 만드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수학이 어려워지지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 수학이 어렵지만 그래도 도전해볼 만한 과목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준 제자님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 제자님들 아끼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물러가 보겠습니다.